자, 제가 수업 중에 활용하는 자료들이고요. 이 내용은 원래 2017년도부터 활용을 해왔고요. 당시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가 너무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내용 자체는 2차원적으로 접근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3차원적으로 더 입체감 있게 완성해서 앞뒤로 보면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씩 완성해 나가셔야 되고요. 오늘 이 부분은 가장 낮은 레벨의 부분이에요. 예전에 뭐 탑다운부터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뭔가 영상을 뭐 이렇게 고무줄로 어떻게 뭐 저항체를 어떻게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면 여기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데모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배웠던 분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돼 있으니까 그냥 저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체의 성질과 같이 얘기할 거라서 머리가 아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오케이 내가 저걸 놓쳤구나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고 벽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학습 목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여 아주 간단한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이 그림을 그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로 보면 좀 쉬우니까. 이 목표는 뭐냐? 구속의 증폭이에요. 구속의 증폭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대충 밀어 던지고 정말 다트 던지기처럼 던지셔도 구속은 나오고 공은 나가요, 앞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한 구속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한 구속을 만드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출신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메커니즘이 다른 기계다 그러면 그건 아예 다른 기계예요. 분류가 아예 다른 움직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 기계와 저 기계는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구속을 증폭시키는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거고요. 동작을 파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조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2차원적인 공간에서 파악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액자 안에 갇혀있는 이런 2차원 평면에서 보는 거고요. 3D는 다른 강의에 있습니다, 사실. 3D는 오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놓쳤었던 부분들이죠. 물체의 성질 자체를 또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조가 나왔고요. 이 구조 자체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벽 1, 벽 2, 여기 벽 1, 2, 3번이 있네요. 이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뭔가 자동차 같은 애가 하나 있네요. 이 빨강색 부분, 레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얘는 차체 같은 부분이고, 블루라고 써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그 위에 뭔가 탑처럼 쌓아진 어떤 물체예요. 그리고 그 위에 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팔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의자, 우리가 앉는 좌석처럼 되어 있죠. 뭐 이런 애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그래서 그 위에 갑자기 공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구 방향이 저쪽이다. 이쪽이 2루 베이스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3루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이 1루예요. 우투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바라볼게요. 우투수가 던지는 모습을 3루 측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물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제 중간중간 제가 그리긴 할 건데 여기 갑자기 화살표가 딱 나오죠. 이게 뭐죠? 했을 때 이 화살표는 뭐냐? 이렇게 이거 고무줄이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땡기면 새총 같았죠, 방금 전에. 이렇게 하나의 고무줄, 여기 2개의 고무줄에서 초록색에서 파란색에 붙어있는 고무줄이 하나 있고 빨강색에서 파란색에 붙어있는 고무줄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무줄은 제가 그려놓지 않고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씩 그려드릴 거예요. 구조 파악 다 되셨죠? 구조 파악 안 되는 분들은 앞으로 돌려보세요. 설명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가 저쪽 방향으로 이 공을 날려버릴 일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하나 떴죠? 후진을 시작합니다. 얘 왜 후진하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던지려면 앞으로 가야 되지 않아? 후진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 바퀴가 굴러가네요. 자, 갑니다. 여기에 꽝 부딪혔어요. 스프링에 압력을 충전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뭐가 써있죠, 갑자기. 지면 반발력이 획득이 시작이다. 지면 반발력 요즘 핫하잖아요. 엄청 핫하잖아요. 다들 지면 반발력 이제 안 가르치는 코치님 안 계실걸요? 예전엔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오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씨알도 안 먹히죠. 이제 사람들 다 알죠.
근데 정작 지면 반발력을 얻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얻는 벡터 방향이 좀 이상한 분들도 좀 있어요, 사실. 얻는 방향이 이상하고 얻으면 또 어떻게 쓸 건데 뭐 이랬을 때 대답을 못하는 분들 솔직히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 자체를 정말로 얻기 위해서는. 자, 뒤로 갑니다. 부딪혔습니다. 스프링을 압축을 합니다. 그게 반발력, 지면 반발력을 획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 자체가. 자, 막 꾸기면서 했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돼버리네요. 더 밀어붙입니다, 차가. 그랬더니 막 이 정도까지 밀어붙여지죠. 이제 더 이상 못 구겨질 정도로 벽까지 부딪혀졌네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스프링 압력 충전이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지면 반발력 최대 충전됐다고 써있죠. 꽝 벽에 부딪히고, 물론 벽이 굉장히 단단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이 이렇게 빵 터져서 이 차체를 빵 밀어주겠죠. 이 상황 자체를 저는 카운터 로테이션 트리플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혹시 탑벨로시티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뭐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가서 보세요. 꽤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저는 못 알아들을 때부터 봤는데 거기에 그 트레이닝하는 그 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거 느끼게 하려고 증폭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고무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려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고무줄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고무줄 그릴게요. 자 뒤로 오고 뒤로 딱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되면 고무줄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좀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고무줄도 여기도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게요. 꽉 뒤로 밀어붙이다가 스프링이 날 놔줘라 이제 팍 터지죠. 그 순간 이쪽 파란색과 빨간색에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도 있죠. 엄청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짱짱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고무줄이 짱짱해진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팽팽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팽팽해지는 느낌. 팽팽해지는 느낌. 이 고무줄이죠. 이 고무줄이 제가 2017년도에는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이게 자동으로 되니까 사람들도 이걸 알아들을 줄 알았었어요, 사실. 근데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무줄이 생각보다 짱짱한 사람이 있고 단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이런 나선형 모양의 이 스프링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가 당겨볼게요. 안 당겨지죠? 이렇게 짱짱한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얘는 이렇게 탄성이 있죠.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짱짱한 사람, 그러니까 탄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하체 동작을 알려드리고 카운터 트리플 익스텐션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알아요. 알아서 그냥 공이 빨라지고 알아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근데 여기가 스트레치가 굉장히 작은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엄청 힘들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선이 어디 부위인지 제가 그걸 연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 근육 부위라는 게 있고요. 뭐 근사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부위가 얼마나 협응이 좋냐, 얼마나 더 짱짱하게 같이 총동원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려서 동원돼서 딱 그 부위만 협소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부상당할 확률도 높고 구속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에 아기 때는 잘 늘어나다가 너무 몸이 급격하게 굳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못한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너무 짱짱해져 버리는 바람에 이게 안 늘어난 분들도 있었어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 선이 키긴 해요. 이 선을 얼마나 우리가 늘릴 수 있냐가 구속의 키입니다. 구속은요, 어쨌든 세총 효과라고 하는 슬링샷 이펙트에서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구처럼 당구 이렇게 끊어서 밀어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구속이 그러니까 높은 구속이 얻어지지 않아요. 성인 남자분들이 그렇게 당구 밀어치는 것처럼 쳐도요, 사실 100kg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120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되게 금방 다치거든요, 사실. 슬링샷 이펙트도 다칠 확률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걸, 신전되는 걸 못 견딜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후진을 시작해서 밀어붙이고 땅 해서 땡땡해지죠. 그리고 계속 차가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더 늘어나네요. 여기보다 더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까지 늘어나다 지금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와, 엄청 늘어났겠네요. 여기가 엄청 늘어났겠죠.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감속이 되겠죠, 이제 그 순간. 이때 이 벽이 없는 분들이 좀 위험한 분들이긴 해요. 무릎 다치는 분들 많아요, 앞쪽 다리.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레드가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이게 뭐 지면 반발력 센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앞다리 측 1차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이 끌려오겠죠. 이 짱짱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끌려갑니다. 또 끌려갑니다. 팡! 파란색이 여기에 꽝 부딪혀버리네요. 근데 파란색 누구랑 연결돼 있었어요? 요놈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빨강색하고 연결돼 있는 섬유 때문에 튕겨나가면서 이번엔 초록색과 파란색의 고무줄이 미친 듯이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참고로 이 파란색이 두 번째로 쾅 부딪힐 때 지면 반발력이 두 번째가 관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팔이 날라옵니다. 그걸 받아서 팔이 이 스트레치가 수축되면서 날아옵니다. 이때 공이 막 찌그러지는 느낌을 받겠죠. 팍 하니까 우리 자동차 팍 빠르게 출발해, 비행기 빠르게 팍 출발하는 순간 팍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팍 붙을 거예요. 공이 우리 손바닥에 팍 붙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여기까지 더 쭉 세총 효과로 끌려옵니다. 시트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쭉 오다가 갑자기 막 뭔가 돌죠. 이렇게 뭐 투석기 같이 돌죠. 원래는 참고로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쭉쭉 볼까요? 충전이 됐다가 터지고 부딪히고 끌려오다 쾅 부딪히고 이제 또 끌려오고 여기서 잡힌 상태에서 땡땡해져 있죠. 여기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확 시트가 뒤집히면서 공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은 어떻게 발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라고 표현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엄청 좋은 설명이에요. 이렇게 공을 누른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챈다. 약간 이럴 때 느껴지거든요. 공이 끓긴다. 공이 실밥이 뜯을 정도로 된다. 누른다. 이런 감각 구간이 방금 전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세총 효과라고 해서 슬링샷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체프먼을 분석한 해외 자료 오래전에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체프먼은 슬링샷 이펙트를 잘 쓰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잘 쓰는 선수인 것 같아요. 슬링샷 효과, 스윙 바이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조금씩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기초 과학 찾아보시다 보면은 내가 충분히 요것처럼 안 써서 뭔가 구속이 안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보셨나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볼까요? 자, 구조 보이시고 후진합니다. 뒤로 쭉 콱 했다가 눌렸다가 출발. 팽팽해지고 더 팽팽히다가 브레이크 가다가 끌려가다가 더 늘어났다 브레이크 쭉 잡히면서 회전하면서 공을 쭉 이렇게 그러면서 팔로스루가 지나가게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대신에 이 팔 부분이라고 하는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보이시죠? 초록색 요렇게. 요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회전하면서 끌려오는 개념도 있어요. 이런데 축을 잡아서 이렇게 회전하다가 팍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단순화시킨 모식도 같은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절대 답이 아니에요. 또한 이건 제가 2차원 평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 같은 거 하나에서 소개를 드리면은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책에서 요게 2차원 평면으로 그린 거거든요. 요거 B 요건 앞으로 가서 튕겨나가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잖아요. 사실 요 개념인 걸로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 위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차가 뭔가 드리프트 하듯이 뭔가 싹 넘어가죠. 여기서는 원래는 3차원적으로 보면 이쪽 공간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2차원적인 공간 앞뒤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얘나 2차원적인 공간에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얘를 3D로 이쪽 공간을 하나 터주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뭔가 휩쓸림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이거 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조금 초딩처럼 가자.
이것도 이해 못하면은 저 더 3D로 가는 거 이해 못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저 각각의 줄, 저 고무줄들 있죠. 요 고무줄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블루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지? 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지? 이 벽, 1차 벽이 어디지? 2차 벽이 어디지? 이 스프링은 어디지? 이 벽은 어디지?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되네요. 어우.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여기서만 지금 8개가 있어요. 이게 어딘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지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블루랑 레드가 묶여 있어요. 이 블루랑 레드가 하나의 통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의 레드랑 블루를 한 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이걸 잘라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자체가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르고 알게 하고 자르면 그때부터 이제 이 고무줄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럼 그 고무줄을 계속 쓰면 쓸수록 늘긴 합니다. 이건 더 좋아지고 짱짱해지고 해요. 개발을 해주고 이 고무줄을 더 튼튼한 고무줄로 개발해주고 그러면 구속은 계속 더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레드랑 블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또한 레드가 달리는 속도 자체도 자신의 바퀴로 달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걸로 달리는 분들이 대다수고 이 증폭을 못 시키세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 스프링도 짱짱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게 다 트레이닝인 거죠. 자, 이 사진들이 전부 다 뭐 약간 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구간 자체는 다 같은 거고, 이 부분이 레드의 이동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레드가 충전했다가 이동하면서 여기에 고무줄을 최대한 늘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뒤에 뭔가 얘네들은 남잖아요, 이렇게 사실. 지금 이 사진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닿는 데까지는 안 왔고, 지금 여기 제가 준비한 요 6개의 사진은 딱 여기 구간에서 중간을 보여주는 딱 사진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없는 분들한테 뭐 전문 용어로 뭐 카운터 로테이션을 해라, 지면 반발력을 써서 뭐 해라, 뭐 트리플 익스텐션을 써라, 힙 투 숄더 세퍼레이션을 해라, 못 알아들어요. 이거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면 애초에 그 고무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라. 왜냐면 레드랑 블루의 파편이 이놈들이 하나에 합쳐져 있어요. 이미 애초에 엉겨 붙어 있어요. 정말 누가 풀칠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활성화를 팍 끊어갖고 그거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무줄이 나 여기 고무줄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애초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못 만드세요. 그래서 뭔가 고정관념하고 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약간 편견이 없어야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보는 시각을 믿지 않는 게 첫 번째거든요. 시각적으로 봐서 배워지면 사실 여러분들 그냥 체포만 보고 그냥 배우시면 되잖아요. 100만 번 보고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코치님을 찾아가시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레드랑 블루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죄송하지만 데모 버전이고요. 이 힌트예요. 여러분들은 힌트를 보시고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유추하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뭔가 뒤에 남았죠. 이렇게 뒤로 가고 뒤에 남았죠. 뒤로 가고 뒤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이 사진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랬을 때 파란색 부분이 어딘지 빨간색 부분이 어딘지 그 경계가 뭘까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이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저것 고민해 보시다 보면은 알아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고로 알아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쨌든 이걸 알아내고 운동을 해서 그 고무줄을 조금 더 키워주니까 구속이 느네요. 또 계속 느네요. 그리고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트레이너 분들의 그 운동법이 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지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레드가 어딘지는 이건 수업에서 알려드릴게요. 공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블루 역시
네. 여러분들이 이거 부분 안 보여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봐도 어차피 몰라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셔도 모르고요. 여기는 이제 이 고무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이 블루가 팍 이동하는 끌려오는 이 부분이고 고무줄의 최대 활성화가 어디인지 그게 끌려오는 모습이 어떻게 관측이 되는지 그러면서 블루와 탈 부분의 그린이 얼마나 늘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 저 이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알아내는데. 일반적인 이런 책에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난다긴다는 일본 책에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머리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신이 느껴져요. 저는 머리로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저는 요만큼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만큼이 이런 고무줄이 있었던 거고 계속 구속 측정을 해보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여기에 이 느낌이 났을 때 구속이 왜 더 나오지?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썩 유쾌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좋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심했던 거거든요. 항상 여기가 늘어날 리가 없어. 약간 이래요. 왜냐면 엉겨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이게 조금씩 미끄러지더라고요. 참고로 미끄러지는 걸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분들은 순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좀 유연한 몸통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될 놈 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될 몸이 있어요. 쉽게 될 몸이 있어요. 쉽게 이 빨강색과 파랑색의 블럭이 미끄러지면서 서로 고무줄 여기 있다 하고 느끼는 사람의 그게 있어요.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그냥 거의 아니면 트레이닝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레슨장 가셔서 삽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1차 락이 안 깨지는데 그러면은 110kg, 120kg 때 절대 못 넘어가세요. 이거는 몸이 조건모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깨는 순간 선수들은 구속대가 140대, 150대가 갈 것 같고 사실 열심히 운동해야 당연히 열심히 운동했다는 전제 하에 약간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뭔가 이유가 있고 이런 슬라이드 하는 그 뭔가가 있고요. 참고로 이건 2차원적인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 3차원적으로 보면 슬라이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이동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다 안 그려놨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이게 잘못 구사가 되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구사가 되거나 했을 때 다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신전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라서 너무 하드하고 딱딱하고 단축되어 있는 몸들은 사실 몸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구속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뭐 하겠어요?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런 사진 봐도 사실 안 느껴진다는 거? 크게 도대체 뭐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몸통 회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힙 투 숄더 세퍼레이션, 상하체 꼬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움직임을 똑같이 구사하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기타 수업 문의가 있으시면은 올림푸스 투수연구소 카페에서만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오셔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종종 올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에 하나씩만 올라와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일단은 여기까지 독학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이쁜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